여러분, 허나 결론부터 말하라 두 가지씩 스피치 편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말을 할 때 이 청중들로부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아니면은 그런 말을 하진 않았는데 약간 그런 표정이나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뭐 반대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스피치를 들으니까 그런 느낌을 받거나 그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그건 바로 결론부터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제가 스토리텔링 강의에서 나의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어렴풋이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주 칭찬합니다.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학창시절 저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만큼 이 잔병 치레가 많았습니다. 흔히 말해서 뭐 감기 몸살을 365일 중에 360일을 앓고 있을 정도로 약했는데요. 그러던 중 대학교 1학년 때 첫사랑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취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는 거였어요.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더 여자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에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달리기를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하다 보니까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부터는 저는 정말 정말 신기하게도 감기를 한 번도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병원도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항상 매사에 열띤 에너지를 내뿜었습니다. 물론 이 여자친구와도 잘 됐고요. 단순히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시작한 달리기가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아침 달리기.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어떠신가요? 그냥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한 중반부터 듣다가 그래서 뭐?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주제가 나의 취미란 걸 알고 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중반부터는 달리기가 취미구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들었다면은 대체 이 사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지만 초반에 제가 뺐는데 초반에 만약에 저의 취미는 아침에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아침에 달리기를 해? 왜 하게 됐을까? 이렇게 하면서 관심 있게 들었겠죠. 이게 바로 결론부터 말하는 두 갈씩 말하기입니다.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청중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말에 들을 이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 스피치를 하든 이 청중은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 말을 들으려 앉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것처럼 저희가 초반에 이 오프닝 멘트로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 좋아요. 막상 오프닝 멘트로 흥미를 끌긴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이 스피커 양반 어쩌다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청중들은 어떤 준비? 그렇죠. 다시 잘 준비를 할 겁니다. 이러고 자고 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이 스피치의 핵심은 초반에 던져야 돼요. 스피치의 핵심을 초반에 던지지 않으면 청중은 듣다가 지치게 됩니다.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반에 결론을 던지는 이 두 갈씩 말하기 방법을 한 번쯤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이런 스피치, 두 갈씩 스피치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는 거 저도 알아요. 뭐 미괄식도 있고요. 또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화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미괄식 얘기를 나와서 하니까 말씀인데 미괄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결론을 마지막에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엄청난 그런 뭐랄까요? 말주변?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청중들은 초반부터 일단 지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 않고도 이렇게 청중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진짜 그런 근거가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는 이상 미괄식보다는 두 갈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피치 경험이 부족한 일반적인 분들이라면은
저는 미괄식보다는 두괄식을 추천합니다. 자, 그럼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두괄식으로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딱 두 가지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장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딱 말하고 거기에 대한 원리를 풀어가는 방식인데요. 일단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장을 말하고 근거를 대는 방식. 일단 정말 말 그대로 내 주장을 말하는 스피치에서 진짜 자주 쓰이는 스피치죠. 예를 들면은 면접장에서 1분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끈기 있게 나는 성실하다,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 초반에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과를 내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정말 성실하고 성과를 내는지 근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제 대학교 시절 이야기를 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매사에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대학교 시절 운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농구부에 입부를 했습니다. 신입생 입부생은 총 30명. 하지만 이 체육학과 학생 선배님들이 많은 이 농구부 그 특성상 굉장히 규칙은 엄격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얼차려를 받기 일쑤였고 훈련보다는 거의 뒷짐지고 서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 순간의 힘듦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매사에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슛연습을 했고 지치다가 화가 날 때면 농구공을 닦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왔습니다. 신입생과 선배님들의 5대5 농구 시합. 제가 맡은 역할은 센터였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만큼 소리쳤고 뛰고 또 뛰고 또 뛰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비로소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비로소 가족이 되었죠. 그 뒤부터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된 우리 팀은 철저한 협동력과 단합심으로 여러 농구대회에 입상을 하기도 했고요. 그 농구를 통해서 저는 적극성과 그리고 또 다른 책임감 그리고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밤을 새서라도 제가 맡은 것에서는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기필코 성과를 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초반에 반드시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면접관들은 도대체 그래서 네가 어떤 점에서 성과를 냈을까, 일단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걸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김주은 박사님도 이러한 두갈식 방식으로 스피치를 하십니다. 오프닝 멘트가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청렴이잖아요. 저는 이 청렴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던지고 왜 청렴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대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자 이제 근거를 말하기 전에 결론부터 그냥 말하고 그 원리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주로 설명하는 스피치나 강의에서 많이 쓰이곤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말도 못하고 소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피치의 고수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론에서 그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혹은 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스피치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사실 면접장에 오신 모든 분들 중에서 가장 학력도 낮고
소위 말해서 스펙도 가장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면접이 끝나고 나서 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경쟁률을 뚫을 수 있었을까요? 네, 이렇게 본론부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아주대학교 김경일 이 심리학 교수님께서는 강의하실 때 이런 방법을 쓰셨다고 합니다. 오프닝에서 널리 알려진 칭찬법 3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재능보다는 노력을 칭찬을 하라. 두 번째는 이름을 직접 불러가면서 칭찬을 하라. 세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서도 칭찬을 하라.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솔깃하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측면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자, 이 3가지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칭찬이에요. 어떠세요? 이 청중은 이런 순간 이 3가지만 해도 솔깃했는데 정말 이게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다고?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뭐지? 이 궁금증 때문에 이 청중은 강연의 끝까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가지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2가지 기법을 알아봤습니다. 주장을 던지고 근거를 대는 방법, 그리고 결론을 말하고 원리를 풀어가는 방법, 이렇게 2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론부터 말하고 청중들이 이렇게 관심을 끌게 된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믿으세요. 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미션 드릴게요. 나를 소개하는 한마디를 적어보세요. 나는 땡땡땡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